이제 5월 1일, 네. 이 메이데이, 예, 노동절이 되고요. 그때 그렇게 다들 쉽니다. 네. 그리고 나면은 6월 없고 7월이 없어요. 왜 없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방학이더라고요. 아, 그러네. 굳이 안 해도 되겠어. 아니면 어차피 휴가철이니까 다들 알아서 놀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나면은 8월에 얘네들은 8월 15일, 우리는 광복절이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한번 전 세계적으로 공휴일 날짜를 보면은 8월 15일에 쉬는 날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아. 왜냐면은 이게 기독교 국가, 우리나라에는 기독교하면 보통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기독교 안에는 카톨릭도 들어가고, 맞아. 개신교도 들어가고, 그리스 정교, 뭐, 오소독스,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회 중에서도 이 카톨릭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는 얘네들은 8월 15일이 성모 승천절 또는 몽소 승천이라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이제 승천하셨다라는 거를 기념으로 삼아요. 아순시온이라고 합니다. 아순시온. 요게 중남미에 있는 나라 중에서 어디지? 과테말라의 수도 이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아순시온이라고. 그러니까 이 중남미 국가도 보면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국경 휴일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카톨릭의 절기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거의 지금까지 다 종교였는데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페인이 보면은 사실 성당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이제 머리 호호백발의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나가시긴 하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하나로 이렇게 딱 결속시켜주는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종교라고 종교 행사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종교 행사겠죠. 네.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일종의 절기처럼 그러네요. 그쪽에서는. 네. 전에 한번 이제 여기에 한국에서 이제 유명 작가님께서 오셔가지고 따로 이제 프라이빗 투어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분하고만 진행을 했을 때도 이제 여기 로컬 가이드를 하나 붙여줘서 좀 로컬 가이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때 이렇게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그분께서 그 작가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여기 스페인을 하나로 묶어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로컬 가이드가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하는 말이 먹는 거라고 제가 생각한다. 먹는 거.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때 빵 터졌었던 일이 있었어요. 네. 우리 같았으면은 뭐 배달의 자손이다. 배달 결례다. 네. 당군의 자손이다. 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얘네들은 그런 신호도 존재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먹는 걸로써 이제 얘네들의 식문화 스페인은 하루 3끼가 아니라 5끼를 먹으니까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소브레 메사라 그래서 이 후식의 개념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로서도 봤을 때 네.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로컬 가이드 이제 인사하고 나서 작가님 따라 가졌을 때 작가님이 막 웃으면서 자기는 뭔가 좀 되게 의미 있는 말이 나오셨는데 딴 것도 아니고 먹는 거라고 하니까. 근데 네. 또 생각해보니 먹는 거 중요하긴 하니까요.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했던 적이 있었고요. 아무튼 네. 그래서 얘네들은 성모 승천으로 해가지고 그날이 휴일입니다. 8월 15일. 우리나라에서는 광복절이 되죠. 네. 제가 그리고 생각을 해볼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월, 그러니까 중순 넘어가기 전까지만 보더라도 일단 더 많이 쉬긴 쉬더라고요. 1월 1일이 일단 쉬고, 그 다음에 2월에 설 해가지고 3일 쉬고요. 맞아. 그 다음에 또 3일절, 네. 그렇죠? 염으로 해가지고 쉬죠. 네. 그리고 어린이날 따로 우리는 공휴일 지정해둬서 쉬죠. 석탄일도 있고, 그리고 나서는 6월 6일이 되면 또 현충일도 있고. 맞아. 네, 훨씬 많이 쉬더라고요. 자,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까지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얘네들은 이제 9월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내다가 10월이 되면은 10월 12일 그날이 이제 히스패닉 데이예요. 여기서는 즉 스페인의 날이에요. 그냥 스페인의 국경 휴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내셔널 데이예요. 그냥 개천절. 내셔널 데이 개천절처럼. 그러면서 우리도 왜 국군의 날이 그 전에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얘네는 그날을 갖다가 국군의 날로 삼기도 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 이제 다 스페인 국기 이렇게 몸에다 두르고 나오거나 아니면 이게 얼굴에다가 이제 페이스 페인팅으로 해가지고 빨강, 노랑, 빨강 이렇게 칠하고서는 그리고 위에 하늘에서는 이제 에어쇼가 막 이루어지면서 되게 근엄하게 이제 행사를 가지죠. 아. 하루를 그렇게들 쉽니다. 네. 그리고 그 10월 12일이 무슨 날이라서 그렇게 기념행사를 가진 거냐면은 콜럼부스하고 관련이 있어요. 오. 네, 콜럼부스가 1492년 8월 3일에 1492년 8월 3일에 요 팔로스 항구에서 배 3척을 지원을 받아서 떠나거든요. 이 아메리카 인도를 찾겠다라고 하고서는 호언장담하고 가잖아요. 네. 그러고서는 자기 계산으로서는 한 2주 남짓이면 충분히 다 다닐 수 있겠는데 하고 이제 갔다가 2주가 아니라 2달이 훨씬 넘어가지고 10월 12일에 처음으로 바하마 제도에 이제 발을 내딛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 10월 12일이었거든요. 그날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기 스페인에서는 이제 내셔널 데이로 기념을 삼고 자기네가 다 땅을 차지한 때가 되잖아요. 자기 스페인을 알리게 된. 그게 되고 미국에서는 그날을 기념해서 콜럼버스 데이라고 쉬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요즘에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이제 휴일 더 이상 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침략자를 뭘 기념을 하는지.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차라리 뭐 네이티브 아메리칸스 데이를 삼든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서 행사를 가지든지 그렇게 하는 주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스페인에서는 국가 공휴일로 삼아서 그렇게 지내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11월 1일이 그날이 이제 만성절이라 그래요. Todos los Santos. 모든 성인의 날. 네. 모든 성인의 날이 되어서 그날이 이제 스페인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스페인에서 이런 성인들, 그것도 있지만은 그것과 함께 자기 조상님들 그 묘에 찾아가서 성묘하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이 모든 성인이 그러면은 다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성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훌륭하신 분이 아니라 이 종교 쪽에서의 성인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성인들이 오기 전에 그날 하루 전날에는 모든 악귀들이 또 찾아오는 거거든요. 좋은 분들이 찾아오기 전에 하루 전날에는 모든 이 귀신들이 악귀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그 악귀들을 내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날보다 더 무섭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헬로윈이 그렇게. 그렇구나. 미국 네네. 쪽에서는. 네네. 여기도 보면은 이제 헬로윈 데이를 따로 쉬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이런 가게나 매장이나 쇼핑센터 이런 데서 이제 기념 삼아가지고 좀 세일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장식 꾸미기도 하고 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저쪽 영국에서도 저쪽 아일랜드계. 네. 그래서 보면은 그 호박 이렇게 뚫어놔서 하는 걸 갖다가 잭 오 랜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는 이 오에다가 이렇게 어퍼스로피 들어가는 게 이게 저쪽 켈트계 성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연관성이 생기게 돼요. 스페인에서는 기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구나.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그 다음 날인 만성절 11월 1일이 중요합니다. 할로윈 데이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헬로윈도 어원을 따져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모든 헬로 말 그대로 이제 홀리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풀이를 하는 사전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나면은 이제 12월 들어서 12월 6일에 여기서는 이제 제헌절이, 우리로 치면은 제헌절. 예. 콘스티투시온 해가지고 제헌절이 있고요. 그리고 12월 25일 그날에 이제 크리스마스 여기 있습니다. 네. 뭔가 심플하고 명료하다. 공휴일이. 네. 저희는 중간에 또 추석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쉬는 날을 많이 넣어줘야 돼요. 맞아. 스페인 분들은 잘 제가 오시잖아요. 생각할 때도 그래요. 예, 그리고 휴가할 때도 아무튼 좀 이렇게 눈치 보는. 요즘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솔직히 좀 힘든 거 있잖아요. 뉴스 보니까 일본에서 한때 유행했다가 사라졌었던 프리터족이라고 프리에다가 아르바이터 같이 합쳐놓은 프리터족이라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이제
그냥 굳이 직장 안 가지고 맞아.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하다가 좀 쉬다가 뭐 어디에 한 달 살이 했다가 어디 여행 갔다가 이런 거 하려는 거 유행한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막 그런 쉬는 날을 갖다가 막 이제 되게 쉽게 가질 수 있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다 얘네들도 이제 오해때라 그래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노동연맹이랄까? 노동자 총연맹? 노총 마냥 그런 데서 그냥 아무튼 되게 결사적으로 놀 권리, 쉴 권리를 달라고 했었던 그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그게 쉬운 건 없네요. 비단 여기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에서도 저 프랑스도 그렇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네. 휴일을 듣다 보니까 쉬고 싶네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휴일할 때 보면은 그 휴일이 이 이틀씩을 더 둘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10월 9일이 휴일입니다. 10월 9일. 10월 9일하고 5월 2일하고 5월 1일은 노동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이어서 5월 2일을 갖다가 이제 마드리드에서는 그냥 마드리드 휴일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알칼라 데 에나레스는 마드리드 이 주 안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날을 휴일로 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은 10월 9일 그날이 1547년 9월 29일에 세르반테스가 탄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난 이 10월 9일에 처음으로 이 유아 세례를 받아요. 그 유아 세례 받은 날을 기념으로 해서 얘네들은 휴일을 두고 그리고 그때 여기서는 이제 또 세르반테스 축제, 가을 축제 뭐 해가지고서는 행사 떠들썩하게 이제 거리마다 이제 곳곳에 로마 병사들 뭐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로마인의 축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즐기기도 하고 중세 축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1년에 2번 크게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봄철이 되면은 로마 시장 메르카도 로마노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메르카도 세르반티노라 그래서 세르반테스 시장 축제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거를 메르카도 메디에발이라 그래서 중세 시장 축제. 그 사람들의 복장이 중세인들의 그런 복장으로 나와서 거리 곳곳에 뭐 다 보통 먹을거리 팔죠. 먹을거리랑 그다음에 공예품들 이런 거 팔고 막 화살 이렇게 쏘는 것도 해보고 뭐 맹금류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이제 막 이렇게 사진 이렇게 한 번씩 찍으면서 뭐 얼마 뭐 하기도 하고 심지어 낙타도 데리고 옵니다. 낙타. 오, 와. 말 말고 낙타 데리고 와서 애들 낙타 타기도 하고 그래요. 검투사 이런 것도 이렇게 있고요. 역시. 신기하네요. 스페인이 로마에 대한 게 훨씬 많네요. 이태리보다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자기네들의 이 모든 유럽에서는 자기네 정신적인 뿌리를 갖다가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 보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스는 좀 멀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아무튼 로마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로마에 자기네는 이제 그야말로 적자다. 자기들이 그야말로 모든 그 제대로 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가져가죠.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작년이 됐었죠. 그 합스부르크 600주년 네. 기념해가지고 전시회 가졌었잖아요. 맞아요. 그 합스부르크 가문도 보면은 걔네가 그 홀리 로만 임파이어거든요. 신성 로마 제국. 맞다. 전혀 로마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고 맞아요. 지역도 다르고 한데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그렇게까지 가져가려고 했었던 걸 보면은 자기네들의 이제 정신적인 뿌리.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딱 이어간 거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 시각으로는 되게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어디서 뭐 중국이 지금 한참 자기네들 이 동북아 공정해가지고 우리 굉장히 신경 막 이렇게 곤두세우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일본하고는 독도 때문에 또 여전히 뭐 반크의 활동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런 게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데 얘네들은 아마 일찌감치 그러니까 기원 전에 이미 로마가 한번 이 지중해 마레 노스트룸이라고 하는 우리의 바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자기네의 어떤 근본 기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 네. 그래서 라틴어도 되게 뭔가 그러니까.
네. 스페인어에 라틴어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배워두면 사실 라틴어도 쉽게 갈 수 있고, 라틴어 몇 개 이렇게 좀, 익혀두시고 나면은 유럽에서 투어 하실 때, 유럽은 투어가 항상 성당 아니면 박물관, 그 다음에 왕궁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 이제 가실 때 훨씬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게 많아지고, 하다못해 지명 같은 경우도 지명에 대해서도 얘네가 라틴어 지명을 해가지고 나온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여기도 원래 이름은 꼼플루툼이었어요. 꼼플루툼. 꼼플루툼. 되게 좀, 네, 꼼플루툼. 꼼플루툼이 꼼하면 일단 뭔가 같이라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네. 함께라는 의미. 그러니까 꼼플루툼에서 이제 합류한다는 거예요. 강이 합류하는 지점.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고, 꼼플루툼에서 나오게 된 학교가 꼼플루텐스의 학교거든요. 요게 마드리드 가서 마드리드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지명도가 있는 학교인 꼼플루텐스 대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알칼라 데 에나레스 주민들이 굉장히 자기네 도시를 갖다가 학문의 도시, 문학의 도시로, 문화 말고 문학의 도시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진짜. 네, 시작이 됐으니까. 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기하네. 또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역시. 정말 문화를 다. 지식 자판기십니다. 그러니까. 예. 네. 오늘 준비해주신 내용은 여기까지. 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시간. 네. 또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저도요. 네. 네.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diós, gracias.